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35도를 오르내리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수요일쯤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열흘 넘게 발효 중이던 폭염경보는 조금 완화된 지역이 있는데요. 현재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로 하향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이상 치솟으며 덥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경북 북부 동해안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태풍 카누는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치우쳐 북상 중에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도 주 중반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아직 변동성이 크지만 모레부터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에 세찬 비와 바람이 불겠고요. 수요일 밤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도 차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학 한 곳당 1,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경북에서는 안동대, 포항공대, 한동대 등 3곳이 1단계 과정을 통과해서 오는 10월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들이 최종 전략 확정에 앞서 사업 밑그림을 공개했는데요. 경상북도는 3곳 모두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만 12,000여 명의 청년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경북을 떠났습니다. 지역을 등지는 청년들의 발길을 돌려 세우려면 결국 지역 대학들이 변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문제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인데 교육부가 대학 한 곳당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계획을 내놓으면서 전국 대학가들의 최대 하두로 떠올랐습니다. 경북에선 경북 도립대와 통합을 전제로 한 안동대를 비롯해 포항공대, 한동대 이렇게 3곳이 1차 관문인 예비선정대학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15개 대학이 1차 관문에 통과했는데 정부는 10곳 정도를 최종 지원 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의 3대학이 모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TF를 꾸리고 지자체는 지역의 기업 및 연구기관들을 불러 실행 계획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대학과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가야 되는 지역 공동 운명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지역 사람이 육성되는 체계를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TF팀을 만들어서 대학별 밑그림도 일부 공개됐습니다. K인문을 내세운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경북의 전통 문화재 연구 역량을 부각시키고 미국과 유럽의 한국문화센터 설립 계획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삶의 현장들이 그 안에 녹아있고 그 스토리들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서 그것을 영상화한다던가 대중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만든. 포항공대는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학교 법인이 추가로 2,000억 원을 더 내놓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가 있는데 그 포항공대는 또 그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세계적인 연구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연구만 잘하고 지역에는 어떤 역할을 못한 것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지역의 산업체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인재 양성,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R&D 쪽에서도 한동대는 울릉도와 독도에 집중합니다. 울릉 캠퍼스를 설립하고 울릉도와 독도가 100만 관광시대를 열 수 있도록 세계적인 친환경 기업과 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합니다. 또 학생들의 해외 유학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합니다. 글로벌 로테이션 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거기 가서 그 학교에서 거주하면서 그 국가가 경험했던 문제 혹은 거주하는 지역 도시가 경험했던 문제들을 살펴보고 공부를 하고 그 문제들을 극복했던 방법들을 만약에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다시 돌아와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4개 대학의 3개 팀의 글로컬 대학 실행 계획서는 10월 초까지 작성되고 최종 심사 결과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지역 의과대학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학년도 26개 지역의과대학 합격자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합격자 2,066명 중 52.4%인 1,082명이 지역 출신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별 지역 출신 합격자 비율은 부산대가 81.6%로 가장 높았고 경북대 61.8%, 계명대 55.7%, 영남대 53.8%, 대구 가톨릭대 52.3%, 동국대 경주 40.4% 차례로 높았습니다. 이는 지역 내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고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인재 특별 전형 때문으로 2023학년도부터 대구와 경북 권역은 전체 합격자의 40% 이상을 지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영남이공대와 수성알파시티 DNEX 소프트웨어 융합 테크비즈 센터에서 대구 고등학생 448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스마트팜과 에듀테크 콘텐츠, 빅데이터, 로봇 산업, 전기자동차, 챗GPT, 드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대구 지역 특화 산업 분야로 이론과 실습, 체험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3일까지 운영됩니다. 학생들은 진로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해 팀별 프로젝트 활동을 한 뒤 오는 11월 대구교육청 주관으로 팀별 성과 공유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혈당을 떨어뜨려 당뇨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고추잎 전용 품종이 개발됐습니다. 스마트팜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기능성 식품 개발도 기대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팜에서 잎 전용 고추인 살리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추 열매 대신 잎을 활용하기 위해 만든 국산 신품종으로 혈당 강화 성분인 AGI가 많이 함유돼 당뇨와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기능성 성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지에서는 3번 수확이 가능하지만 이곳에서는 6번이나 수확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활용돼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확해서 건조 가공해서 분말을 만드는 원재료를 저희가 공급을 하면 그걸 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제품들, 가공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고추의 치명적인 칼라병과 품마름병 등의 저항성을 갖춘 신품종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종자 회사들은 더 좋은 품종을 만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종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고추의 공세와 고령화로 위축되던 고추 농업이 기능성과 병 저항성 신품종을 앞세워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크고 작은 산업단지 조성에 나섰지만 16곳이 준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미준공 산업단지도 8곳에 이르면서 입주기업 피해는 물론 각종 민원과 환경 문제만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은 경주시 강동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율은 89%지만 13년 동안 준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자금난에 토지 소유권이 나눠져 있고 사업 주체가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경주의 일반 산업단지는 모두 30곳, 이 중 16개 산업단지는 준공되지 않았고 10년 이상 된 미준공 산업단지도 8곳에 이릅니다. 산업단지 준공이 늦어지면서 입주기업 피해는 물론 각종 민원과 환경 문제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난개발을 붙이고 있는 게 일반 산업단지의 많은 유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거의 다시 6배가 많습니다. 경주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미준공 산업단지가 줄지 않자 경주시는 사업자와 협의해 부분 준공을 시작했고 다양한 준공 대책과 행정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입주업체 수요를 또 재조사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규모 조정이라든지 또 개발 계획 변경 이런 것들 어떤
준공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동의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미준공이 많은 상태에서 경주시가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나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주 여건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 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조건 가지고는 입주가 안 돼요. 그래서 획기적인 인센티브 막 이런 것 정도로 해야. 무분별한 산업단지 승인 이후 준공 지연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요즘 공직 사회를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과 스트레스는 많지만 처우는 기대에 못 미치는 공노비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젊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대전 MBC 이승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0대 공무원 김모 씨는 5년 전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대민 업무를 맡았는데 수시로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민원인에게 폭행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드리면서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가. 딴 걸 또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저녁도 주말도 없이 일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퇴근하고 자고 다시 퇴근해서 또 새벽 1시에 퇴근하고 그걸 일주일, 2주일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일해도 낮은 연차의 공무원은 박봉에 시달립니다. 현재 초임인 9급 공무원이 손에 쥐는 월급은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200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 태반이에요. 다른 조직보다 경직되고 폐쇄된 조직 문화도 젊은 공무원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쟤는 MG. 쟤 일은 잘하는데 유도리 없고 인간관계 없어. 이렇게 한번 낙인이 돼버리면 그거를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 3년여 동안 대전시에서는 근무 연수가 5년 미만인 공무원 150명이 퇴직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한 지 1년도 안 된 신입 공무원이 3분의 1을 넘었고 근무 연수가 적을수록 그만두는 공무원이 많았습니다.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3% 안팎에 그치자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에 비해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마이너스 7.4% 정도가 이렇게 홀대를 하면서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냐. 올해 9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의 경쟁률은 3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과 비슷한 일이 여수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여수판 노근리 사건으로 불리는 이아포 사건인데요. 최근 73주기 추모제가 열렸지만 진상규명은 10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입니다. 1950년 8월 3일 미군 전투기가 피난선을 공격해 150여 명이 숨진 여수 이아포 사건. 온 가족이 피난선에 올랐던 이춘혁 씨는 그때의 끔찍한 기억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폭격에 부모님과 동생들을 잃고 세 가족만 살아남아 힘들고 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이후 누나와 남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이 씨. 16살이던 소녀는 이제 89살 백발의 노인이 됐습니다. 2번 폭격을 또 갔습니다. 가다가 사람들이 여기서 저 조명 떼먹 줄 잡고 들어와서 사람 태워 나오는 길에 또 나와서 또 폭격했어요. 동생도 저는 떠났고 남은 건 저 혼자 보입니다. 이아포 사건으로부터 엿새 뒤 인근 두르교 해상에서도 비슷한 폭격이 일어났습니다. 조기를 낚던 어민들이 폭격을 당해 1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아포 두르교 사건에 대한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문서 부족으로 가해 주체를 미군 전투기로 추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13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야 민간단체 중심의 추모제를 시 주체로 개최하고 올해는 이아포 앞바다에 묻혀있는 침몰선 추정 선박 일부를 인양하기 위한 사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침몰 선박을 조사해서
이하포 사건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 연관성이 확인되면 선박 인항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0년 넘게 묻혀있는 한국전쟁의 또 다른 비극. 생존자와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희생자들의 넋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구미일 국회의원은 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인재 채용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3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40%로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권고기업의 기준을 기존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 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곳 10곳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중구 중앙내거리에서 6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건수로는 칠성시장 내거리에서 가장 많은 8건의 사고가 나 8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밖에도 칠곡내거리 7건, 동구 신성교와 남구 성당못, 성당시장 내거리, 달성초등 내거리, 대성시장 교차로, 지산 내거리와 성당 내거리에서도 각각 5건씩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61.6%는 횡단 중 사고라며 길을 건널 때 좌우를 살피고 운전자들에게 주의 운전도 당부했습니다.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 전국 7개 지역에 영천시가 포함됐습니다. 생활인구는 거주지 기반의 정주 인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가 다른 요즘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인구 개념입니다. 주민등록 인구에 더해서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과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주말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열흘 넘게 발효 중이던 폭염경보가 조금 완화된 지역도 있는데요. 현재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로 하향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또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이상 치솟으며 덥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경북 북부 동해안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태풍 카누는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치우쳐 북상 중에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도 주 중반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무덥겠고요. 모레부터는 북상하는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부터는 소나기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0.5m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남부는 오늘 아침에도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습니다. 낮에는 대구 35도, 칠곡은 36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21도에서 25도로 시작해 낮에는 안동 35도, 영주도 35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도 아침에는 후텁지근한데요. 낮에는 포항 31도로 평년 수준 머물 전망입니다. 아직은 변동성이 크지만 모레부터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에 세찬 바람과 비가 쏟아질 전망이고요. 수요일 밤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도 차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